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평 ESG 센터의 이준희입니다. ESG라는 단어가 이제 너무 착하다, 좋다, 뭐 좋은 게 좋은 거 이런 식으로 그런 키워드와 결부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거의 CSR이라는 단어 그리고 지금의 ESG라는 단어 어떻게 다루고 우리는 ESG를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ESG를 사실은 CSR과 CSR 시대의 CSR 활동과 많이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CSR은 사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책임 활동이다. 즉 법을 잘 지키고 또 사회에 공헌하고 또 좋은 직장을 만드는 어떤 기업의 책임 역할이라고 한다면 ESG는 그 책임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의 CSR 활동들을 훨씬 더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따뜻하고 도와주고 쉐어링하기보다는 기업으로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 관점의 어떤 니즈라든가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우리의 건강함을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냉철한, 훨씬 더 전략적인 아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어떤 존재에게 요구되는 책임이나 의무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다를 수 있죠. 근데 기업도 물론 그런 요구되는 책임의 범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시대와 세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그에 맞춰서 기업에게 요구되는 책임의 범주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기업은 성장을 합니다. 기업은 태어나서 사람처럼 그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또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고 네, 많은 그 기업들이 사실은 단계별로 조금씩 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한테 요구되고 있는 책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치 활동도 그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어떤 성장의 과정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건강함을 위한 비재무적인 활동 내지 요구받는 사항과 그리고 외국인 투자 비율이 굉장히 높고 글로벌의 전체 다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그룹이 해야 되는 어떤 책임과 역할, 요구사항이 달라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단계별로 우리 비즈니스가 어떠한 규모인지 그리고 어떠한 비즈니스의 특성을 갖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지를 정확히 그 단계별로 또 특성별로 분석을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에는 기업이 그냥 돈을 잘 벌고 고용을 하고 세금을 내는 그런 맨큐의 경제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역할보다도 훨씬 더 이해관계자 관점에 그리고 지구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대한 가치를 훨씬 더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그러한 성장 로드맵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구별지어서 단계별로 그리고 성숙도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G를 평가한다. 그러면 평가 지표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할 것이고 평가를 한다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그 평가 체계 안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이 지표 점수를 높이기 위한 활동 또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 지표 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적어도 평가 기준상의 뭔가 퍼포먼스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될 텐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일단 이 지표 점수를 높이는 행위 자체도 좋은 ESG 활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어떤 시대에 삽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평가의 시대에 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기술이 발달하고 또 어떤 그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너무 다각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평가를 합니다. 매일매일 평가를 당하고요. 평가에 대한 툴과 스피드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평가 기준들이 생기고 있고 그 평가 기준이 생기는 거는 저는 다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을 건강하게 만든다. 그리고 비재무적인 활동들이 기업의 수익이나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려될 수 있도록 통합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 지표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알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시험 유형을 선택하고 어떤 평가를 잘 받던 간에 정말 그게 실력이 오를 수 있냐라고 한다면 어떤 시험을 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 만점자들이 있어요. 수능 만점을 받는데 진짜 수능 만점 받는 친구들 중에 집에서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어요도 있고 굉장히 쪽집게 학원을 다녔어요 라는 부분도 있고 나는 어떤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나는 교과서만 봤습니다. 라는 여러 가지 메서덜러지가 있고 내 실력과 내가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한 그 점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 방식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말로 퍼포먼스, 성과를 내고 있고 정말 그 점수가 좋은 것만큼 그러한 실력이나 그러한 내재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PD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1, 2년 평가를 잘한다고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한국의 많은 유학생들이 뒤늦게 공부를 해서 토플 점수, 아시아 친구들이 토플 점수 굉장히 좋아요. 토익도 굉장히 좋고 근데 막상 가면 굉장히 복잡한 피자를 전화로 주문을 못하거나 뭔가 여러 마디를 했을 때 소통이 안 되거나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가를 받고 평가를 가지고 점수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 실력이 향상된 게 쓰여져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ESG라는 평가 점수 올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활동이고 그 활동들을 통해서 분명히 기업은 ESG 경영 활동이 고도화되거나 좀 더 개선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 ESG를 신경 쓰냐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정말로 우리 성장, 그러니까 기업은 성장을 해야 되고 계속 성숙해야 되는데 거기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CEO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평가 점수를 보고 검토를 했을 때 생각보다 우리는 대응하면 점수가 나올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었던 것들도 많고 또 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중장기적으로 쉽지 않은 일들도 많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가에 집중을 해서 또 우리가 받는 어떤 평가나 기업 가치에 그 가치에 대한 점수에만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 점수는 좋아지고 조금씩은 개선될 건데 돈이 많이 든다. 저는 그 얘기에 너무 와닿았어요. 돈 들이고 리소스 투입하고 팀 만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근데 정말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냐, 진짜로 새로운 자본주의가 와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기업 경영이 좋은 수익을 중장기적으로 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냐라고 했을 때는 비용을 뛰어넘는 또 다른 밸류가 가치가 창출돼야 된다. 비즈니스 상품이 개발되고 더 많이 팔려야 되고 또 사회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돼야 되는데 그 두 꼭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과연 ESG 평가 점수를 대응하는 것만으로 가능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대응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단기 개선으로는 좋다. 그럼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밸류 크리에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YESG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겠느냐는 여전히 지금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SG 경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필연적으로 장기주의라는 관점을 전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부정평가라던가 이런 걸 감내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
어떻게 타개하면 좋을까요? 음,